삼국사기.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한국 고대사의 최고 역사서로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김부식 등이 1145년에 완성하였습니다. 기전체 형식으로 본기, 표, 지,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57년 4월 15일 시조 혁거세가 즉위하다. 시조의 성은 박이고 이름은 혁거세이다. 전한 효선제 오봉원년 갑자년 4월 병진일에 즉위하여 호칭을 거서관이라고 하니 이때 나이가 13세였다. 나라 이름은 선화벌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조선의 유민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누어 살면서 6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첫째는 알천의 양산촌, 둘째는 돌산의 고호촌, 셋째는 취산의 진지촌, 넷째는 무산의 대수촌, 다섯째는 금산의 가리촌, 여섯째는 명활산 고야촌으로 이들이 바로 진한의 육부이다. 고호촌의 우두머리인 소볼공이 양산의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 옆 숲속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래서 가서 살펴보니 호련히 말은 보이지 않고 단지 큰 알이 있었다. 알을 깨뜨리니 어린아이가 나왔다. 이에 거두어서 길렀는데 나이 10여 세가 되자 쑥쑥 커서 남들보다 일찍 성인의 모습을 갖추었다. 육부의 사람들이 그 탄생이 신비롭고 기이하다고 하여 떠받들었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 진한 사람들이 표주박을 일컬어 박이라고 하였는데 처음에 큰 알이 표주박처럼 생겼으므로 이로 인해 박을 성으로 삼았다. 거서관은 진한 말로 왕이라는 뜻이다. 기원전 53년 1월 왕비 아령이 태어나다. 기원전 53년 봄 정월에 용이 아령정에 나타났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노구가 보고서 기이하게 여겨 거두어 길렀다. 우물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성장하면서 덕행과 용모가 빼어나니 시조가 그 소식을 듣고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행실이 어질고 내조를 잘하며 이때 사람들이 그들을 두 성인이라고 일컬었다. 기원전 50년 외인이 변경을 침략하다. 혁거세 8년에 외인이 병사를 일으켜 변경을 침범하려 했는데 시조가 신령한 덕이 있다는 말을 듣고 되돌아갔다. 이 기사는 신라와 외 사이의 적대관계가 오랜 연원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서에서 외는 신라의 변경을 침범한 최초의 외부 세력으로 나오는데 신라 본기에는 이 기사를 비롯하여 총 51건의 외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의 대부분은 5세기 말 이전에 몰려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외의 침략을 전하는 기사는 전체 29건에 이릅니다. 기원전 41년 육부를 순행하다. 혁거세 17년에 왕이 육부를 돌면서 백성들을 살폈는데 왕비 이령도 왕을 따라갔다. 농사와 양잠을 권하고 독려하여 땅이 주는 이로움을 다 얻도록 하였다. 기원전 39년 1월 변한이 항복하다. 혁거세 19년 봄 정월에 변한이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 기원전 37년 금성을 축조하다. 혁거세 21년에 수도에 성을 쌓고 금성이라고 불렀다. 이 해에 고구려의 시조 동명이 왕이 되었다. 기원전 32년 1월 금성에 궁시를 짓다. 혁거세 26년 봄 정월에
금성에 궁시를 지었다. 기원전 28년 4월 30일 낭랑이 침략하다. 낭랑인이 병사를 이끌고 침략해왔다. 변경 사람들이 밤에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곡식도 한 대에 쌓아 들판에 널린 것을 보고서 서로 말하기를, 이곳의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을 하지 않으니 가히 도가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군사를 몰래 내어 습격하는 것은 도적이나 다를 바 없으니 부끄럽지 않겠는가? 라고 하며 병사를 물려서 돌아갔다. 기원전 20년 2월 신하 호공이 마한의 사신으로 가다. 혁거세 38년 봄 2월에 호공으로 하여금 마한을 방문하게 하였다. 마한 왕이 호공에게 꾸짖어 말하기를, 진한과 변한은 우리의 속국이거늘 근래 직분에 맞는 공무를 보내지 않으니 사대의 예가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는가? 라고 하였다. 호공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두 성인이 나라를 열고 일으킨 이래 인사가 잘 갖추어지고 천시가 조화로워 창고가 충실하고 인민은 공경하며 겸양하니 진한의 유민으로부터 변한과 낭랑, 외인에 이르기까지 경애의 마음을 갖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께서 겸허한 마음으로 저로 하여금 교빙을 하게 하셨으니 지나칠 정도로 예를 차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왕께서 불같이 노하셔서 군대로 겁박하시니 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였다. 마한 왕이 분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좌우 신하가 못하게 하여 그만두고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앞서 중국 사람들이 진의 난리에 고통을 겪다가 동쪽으로 온 자들이 많았는데 다수가 마한의 동쪽에 거처를 정하고 진한과 더불어 섞여 살다가 이때에 이르러 점차 강성해졌다. 이런 까닭에 마한이 그것을 꺼려 책망이 있게 된 것이다. 호공은 그 족성을 자세히 알 수 없는데 본래 외인으로 처음에 박을 허리에 차고 바다를 건너왔기에 호공이라고 칭하였다. 기원전 19년 마한 왕이 죽다. 혁거세 39년에 마한 왕이 죽었다. 혹자가 왕에게 설득하기를, 서한의 왕이 지난번 우리 사신에게 모욕을 주었는데 지금 그 상을 당하였으니 그 나라를 정벌하면 넉넉히 평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남의 재앙을 다행으로 삼는 것은 어질지 않은 일이다 라며 따르지 않고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위로하였다. 기원전 18년 백제 시조가 즉위하다. 혁거세 40년에 백제의 시조 온조가 왕이 되었다. 기원전 5년 동옥저 사신이 오다. 혁거세 53년에 동옥저의 사신이 와서 좋은 말 20피를 바치며 말하기를, 저희 왕께서 남쪽의 하안에서 성인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으셨기에 신으로 하여금 와서 선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AD 3년 9월 용이 금성의 우물에 나타나다. 혁거세 60년 가을 9월에 용 2마리가 금성의 우물 안에서 나타났다. 갑작스럽게 천둥이 치면서 비가 쏟아졌다. 성의 남쪽 문에 벼락이 쳤다. 4년 3월 혁거세 거서관이 죽다. 혁거세 61년 봄 3월에 거서관이 승하하였다. 사릉의 장사 지내니 담암사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4년 3월 남해 차차옹이 즉위하다. 남해 차차옹이 왕이 되었다. 혁거세의 적자이다. 신장이 크고 성격이 침착하며 온후하고 지략이 많았다. 어머니는 아령 부인이다. 왕비는 운제 부인이다.
아버지를 계승하여 왕위에 올라 원년을 칭하였다. 칭원법에 대한 사론. 논하여 말한다. 임금이 즉위하면 해를 넘겨 원년을 칭하니 그 법이 춘추에는 상세히 나와 있다. 이는 선왕들이 드러내지 않은 전범이다. 이훈에는 성탕이 죽으니 태갑 원년이다라 하였고 정의에도 성탕이 죽으니 그 해는 곧 태갑 원년이다 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맹자에는 탕이 붕어하였는데 태정은 아직 즉위하지 않았으니 외병 2년이고 중임 4년이었다 라고 하였으니 상서에 빠진 부분이 있어 정의에서 그릇되게 설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혹자는 말하기를 옛날에는 임금이 즉위하면 혹은 달을 넘겨 원년을 칭하기도 하고 혹은 해를 넘겨서 원년을 칭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데 달을 넘겨 원년을 칭한 것이라면 성탕이 죽으니 태갑 원년이다 라는 것이 맞는 것이다. 맹자에서 태정은 아직 즉위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태정이 미처 즉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것을 말한 것이며 외병 2년이고 중임 4년이었다고 한 것은 대개 태정의 아들로 태갑에게는 형이 되는 두 사람이 태어난 지 2년이나 4년에 죽어서 태갑이 탕을 계승할 수 있었음을 일컬은 것이다. 사기에서 편의적으로 이들 중임과 외병을 두 임금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자로부터 말하자면 앞 임금이 돌아간 해에 왕위에 올라 원년을 칭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되겠지만 후자로부터 말하자면 가히 상나라 사람들의 예를 얻은 것이라 할 만하다. 4년 7월 낭랑이 침입하다. 원년 가을 7월에 낭랑 병사들이 와서 금성을 여러 겹으로 에워쌌다. 왕이 좌우 신하에게 말하기를 두 성인이 나라를 버리시고 내가 국인들의 추대로 왕위에 그릇되게 거하게 되어 위태롭고 두렵기가 마치 천하의 물을 건너는 것 같다. 지금 이웃 나라가 침략해온 것은 나의 부덕이라 하겠으니 어찌하면 되겠는가? 라고 하니 좌우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적들이 우리에게 상이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망령되게 병사를 동원하여 왔으니 하늘이 반드시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적이 얼마 있지 않아 물러나 돌아갔다. 3년 봄 정월에 시조묘를 세웠다. 5년 봄 정월에 왕이 탈해가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큰딸 결혼시켰다. 7년 가을 7월에 탈해를 대보로 삼아 군국의 정사를 맡겼다. 11년에 외인이 병선 100여 척을 보내 바닷가에 민가를 노략질하였다. 왕이 육부에 날랜 병사를 발동하여 이들을 막게 하였다. 낭랑이 우리 내부가 비었을 것이라고 하고 금성을 공격해 오기를 매우 급하게 하였다. 밤에 유성이 적의 진영에 떨어지니 그 무리들이 두려워하여 물러나 알천의 주위에 주둔하며 돌무지 20개를 만들어 놓고서 떠나갔다. 육부의 병사 1000명이 그들을 추격하여 토암산의 동쪽으로부터 알천에 이르렀는데 돌무지를 보고 적들의 숫자가 많음을 알고서 추격을 그만두었다. 15년 가을 7월에 누리가 발생하여 백성들이 굶주리니 창고를 열어 구제하였다. 16년 봄 2월에 북명 사람이 밭을 갈다가 예왕의 도장을 얻어서 바쳤다. 19년에 전염병이 크게 돌아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19년 11월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20년 금성이 태미 자리에 들어갔다. 21년 가을 9월에 누리가 생겼다. 왕이 돌아가시니 사릉원 내에서 장례를 지냈다. 왕이 돌아가시니 사릉원 내에서 장례를 지냈다. 24년 9월 유리 이사금이 즉위하다.
유리 이사금이 왕이 되었다. 남해의 태자이다. 어머니는 운제 부인이고 왕비는 일지 갈문왕의 딸이다. 처음 남해왕이 세상을 떠나자 유리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했는데 대보인 탈해가 평소 덕망이 있어서 왕위를 그에게 양보하고자 하였다. 탈해가 말하기를 신성한 기물은 큰 보배라서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빨이 많다고 하니 떡을 깨물어서 누가 이빨이 많은지를 알아봅시다. 라고 하였다. 유리의 입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니 이에 좌우 신하들과 더불어 왕으로 받들었고 이사금이라고 불렀다. 옛 전승이 이와 같은데 김대문은 이르기를 이사금은 방언으로 입금을 일컫는 말이다. 옛날 남해왕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인 유리와 사위인 탈해에게 내가 죽은 후에 너희 박, 석 두 성씨는 나이가 많은 자가 왕위를 잇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김씨성이 일어나서 새 성씨가 이빨이 많은 것으로서 서로 왕위를 이어갔으므로 이사금이라고 칭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2년 봄 2월에 왕이 친히 시조묘에 제사를 지내고 크게 사면을 내렸다. 5년 겨울 11월에 왕이 나라 안을 순행하였다. 할멈 한 명이 굶주린 채 몸이 얼어서 장차 죽게 된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도 윗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제대로 기르지를 못하여 늙은이나 어린이들을 이처럼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죄이다 라고 하고 옷을 벗어 덮어주고 음식을 건네 먹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담당 관청에게 명을 내려 곳곳마다 호라비와 호러미, 고아나 독거노인, 늙고 병들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자들을 찾아서 살펴 먹을 것을 주어 부양하게 하였다. 이에 이웃나라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찾아온 자들이 많았다. 이 해에 백성들 사이에서 평안함을 기뻐하며 처음으로 도솔가를 지었으니 이것이 가악의 시초이다. 9년 봄에 육부의 이름을 바꾸고 성씨를 사여하였다. 양산부는 양부라고 하고 성은 이로 하였으며 고허부는 사량부라고 하고 성은 최로 하였다. 대수부는 점량부라고 하고 성은 손으로 하였으며 간진부는 본피부라고 하고 성은 정으로 하였다. 가리부는 한기부라고 하고 성은 배로 하였으며 명활부는 습비부라고 하고 성을 설로 하였다. 또 관직을 두고 17개의 등급으로 하였다. 첫째는 이벌찬이고 둘째는 이척찬이고 셋째는 잡찬이고 넷째는 파진찬이고 다섯째는 대하찬이고 여섯째는 아찬이고 일곱째는 일길찬이고 여덟째는 사찬, 아홉째는 급벌찬, 열째는 대나마, 열한째는 나마, 열두째는 대사, 열셋째는 소사, 열넷째는 길사, 열다섯째는 대오, 열여섯째는 소오, 열일곱째는 조위이다. 왕이 육부를 정하고서는 절반씩으로 나누어 두 부류로 삼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무리를 조직하게 하였는데 가을 7월 16세부터 매일 아침 일찍 큰 부의 뜰에 모여서 길쌈을 하게 하여 밤 10시경에 그치게 하였다. 그러고는 8월 15일에 이르러 그 성과의 다소를 살펴 진 쪽이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이긴 쪽에 살해하였다. 이렇게 하고서 가무와 온갖 놀이를 행하였는데 그것을 가배라고 불렀다. 이때의 경쟁에서 진 쪽의 여자 한 명이 일어나 춤을 추면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회소 회소라고 하였으니 그 음이 슬프면서 우아하므로 훗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따라서 노래를 지어 회소곡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11년에 경도에 땅이 갈라지면서 샘이 솟아올랐다. 여름 6월에 홍수가 났다. 유리 이사금 13년 가을 8월에 낭낭이 북쪽 변경을 침범하여 타산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14년에 고구려왕 무휴리 낭낭을 습격하여 멸망시켰다. 그 나라 사람 5,000명이 투항해 오니 육부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17년 가을 9월에 화려현과 불레현 두 현의 사람들이 연계하여 모의하고서는 기병을 이끌고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맥국의 거수가 군사를 내어 곡하의 서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쳐서 물리쳤다. 왕이 기뻐하여 맥국과 더불어 우호 관계를 맺었다. 19년 가을 8월에 맥국의 거수가 사냥을 하다가 새와 짐승을 잡아 왕에게 바쳤다. 33년 여름 4월에 용이 금성의 우물에 나타났다. 얼마 있지 않아 갑작스럽게 비가 서북쪽으로부터 와서 쏟아졌다. 5월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무가 뽑혔다. 34년 가을 9월에 왕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신료들에게 이르기를 탈해는 몸으로는 나라의 척족이고 지위로는 보필하는 신하에 처해 있는데 공과 명성이 누차에 현저히 드러났다. 나의 두 아들은 그 재주가 그에게 한참 미치지 못한다. 내가 죽은 후에는 그로 하여금 왕위에 오르게 하려 하니 나의 유훈을 잊지 말라고 하였다. 겨울 10월에 왕이 돌아가시니 사릉원 내에서 장례를 지냈다. 57년 11월 탈해 이사금이 즉위하다. 탈해 이사금이 왕이 되었다. 이때 나이가 62세였다. 왕의 성은 석시로 왕비는 아효 부인이다. 탈해는 본래 다파나국에서 태어났다. 그 나라는 외국의 동북 천리에 있다. 처음에 그 나라 왕이 여국 왕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임신한 지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다. 왕이 말하기를 사람이 알을 낳은 것은 상서롭지 않다. 마땅히 버려야겠다 라고 하니 그 여자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단으로 알을 싸서 보물과 더불어 괴짝에 넣어 바다에 띄워 가는 대로 가게 하였다. 처음에는 금관국 해변에 닿았는데 금관국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취하지 않았다. 다시 진한의 아진포구에 이르니 바로 시조 혁것의 제위 39년 기원전 19년의 일이었다. 이때 바닷가에 할멈이 줄로 끌어서 바닷가에 메어두고 괴짝을 열어서 보니 어린아이 한 명이 들어있었다. 할멈이 거두어 길렀다. 장성하니 신장이 9척이나 되었고 풍채가 빼어나며 지식이 남달랐다. 혹자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성씨를 알지 못하는데 처음 괴짝이 왔을 때까지 한 마리가 날아와 울며 따라다녔으므로 까치 작의 글자를 줄여서 석으로 씨를 삼고 또 괴짝을 열고 나왔으므로 이름을 탈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탈해가 처음에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아 그 어미를 공양하였는데 한 번도 나태한 기색이 없었다. 어미가 말하기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골상이 특이하니 마땅히 학문을 배워 공과 이름을 세우도록 해라 라고 하니 이에 학문에 정진하여 땅의 이치를 겸하여 알게 되었다. 양산 아래에 호공의 집을 바라보고는 길지라고 여겨 속임수를 써서 취하여 거기에 살았는데 그 땅이 뒤에 월성이 되었다. 남해왕 5년에 이르러 그가 현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딸을 그의 아내로 삼게 하였으며 7년에는 등용하여 대보로 삼고 정사를 맡겼다. 유리왕이 죽음을 앞두고 말하기를 선왕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시기를 내가 죽은 후에는 아들과 사위를 따지지 말고
나이가 많고 어진 자로서 왕위를 잇도록 하라 라고 하셔서 과인이 먼저 왕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마땅히 그 지위를 탈해에게 전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였다. 2년 봄 정월에 벼슬을 내려 호공을 대보로 삼았다. 2월에는 시조묘에 친히 제사를 지냈다. 3년 봄 3월에 왕이 토함산에 올랐는데 검은 구름이 마치 덮개 모양으로 왕의 머리 위에 떠 있다가 한참 뒤에 흩어졌다. 여름 5월에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사신을 교환하였다. 5년 가을 8월에 마한의 장수 맹소가 보감성을 들어 항복해 왔다. 7년 겨울 10월에 백제왕이 영토를 넓혀 낭자 곡성에 이르러 사신을 보내 만나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가지 않았다. 64년 8월, 8년 가을 8월에 백제가 병사를 보내어 와산성을 공격하였다. 겨울 10월에 백제가 또 구양성을 공격하였다. 왕이 기병 2,000명을 보내어 격퇴하였다. 12월에 지진이 일어나고 눈이 내리지 않았다. 65년 3월, 9년 봄 3월에 왕이 밤에 금성의 서쪽 시림의 나무 사이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날이 밝자 호공을 보내 살피게 하니 금빛의 작은 괴짝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왕이 기뻐하며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이 아이는 어찌 하늘이 나에게 좋은 후계를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고 거두어 길렀다. 장성하자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다. 이의 이름을 알지라고 하고 금괴에서 나왔기에 성을 김씨라고 하였다. 시림의 이름을 계림이라고 바꾸었는데 이로 인해 계림이 국호가 되었다. 10년에 백제가 와산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200명을 머물게 하여 성을 지키게 했으나 얼마 있지 않아서 되찾았다. 11년 봄 정월에 박씨의 귀척으로 나라 안의 주, 군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주주, 군주라고 불렀다. 2월에 순정을 이벌찬으로 삼아 정사를 맡겼다. 14년 백제가 침략해 왔다. 17년에 외인이 목출도를 침략하니 왕이 각간 우호를 보내어 막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우호가 죽었다. 18년 가을 8월에 백제가 변경을 노략질하니 병사를 보내어 막게 하였다. 19년에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다. 창고를 열어 구제할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겨울 10월에 백제가 서쪽 변경의 와산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20년 가을 9월에 군사를 보내 백제를 정벌하여 와산성을 되찾았다. 백제에서 와서 살던 200여 명을 모두 죽였다. 21년 가을 8월에 아찬, 길문이 가야의 병사들과 황산진 어귀에서 싸움을 벌여 1,0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길문을 파진찬으로 삼고 군공을 포상하였다. 23년 봄 2월에 혜성이 동방에 나타났다. 또 북방에도 나타났는데 20일 만에 사라졌다. 24년 여름 4월에 경도에 큰 바람이 불었다. 금성의 동쪽 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가을 8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성 북쪽의 양정 언덕에서 장례를 치렀다. 80년 9월 파사 이사금이 즉위하다. 파사 이사금이 왕이 되었다. 유리왕의 둘째 아들이다. 왕비는 김씨 사성 부인으로 허루 갈문왕의 딸이다. 처음에 탈해가 세상을 떠나자 신료들이 유리왕의 태자인 일성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혹자가 말하기를 일성이 비록 적통을 이은 후사이기는 하지만 위엄과 총명이 파사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여
드디어 파사를 왕으로 세웠다. 파사는 절약하고 검소하며 씀씀이를 줄여 백성들을 사랑하였으므로 국인들이 좋게 여겼다. 2년 봄 2월에 시조묘에 친히 제사를 지냈다. 3월에 주와 군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살피고 창고를 열어 구제할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살펴보고 2가지 종류의 사형, 곧 차명과 교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면 모두 사면해 주었다. 3년 봄 정월에 영을 내려 말하기를 지금 창고가 비었고 무기는 무뎌 있다. 만약 홍수나 가뭄의 재난이 있거나 변경 지역에서 경계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담당 관서로 하여금 농사와 양잠을 권하고 무기를 연마하여 불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하였다. 5년 봄 2월에 명선을 이찬으로 삼고 윤량을 파진찬으로 삼았다. 여름 5월에 고타 군주가 푸른 소를 바쳤다. 남신현에서 보리가 이어지면서 갈라졌다. 크게 풍년이 들었다. 길을 나선 사람들이 식량을 갖고 가지 않았다. 6년 봄 정월에 백제가 변경을 침범하였다. 2월에 기론을 아찬으로 삼았다. 여름 4월에 객성이 자미 자리에 들어갔다. 8년 가을 7월에 영을 내려 말하기를 짐이 부덕함에도 이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서쪽으로는 백제와 이웃하고 남쪽으로는 가야와 접해 있다. 덕은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없고 위험은 이웃 나라를 두렵게 하기에 부족하다. 마땅히 성벽과 보루를 잘 수리하여 침략에 대비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 달에 가소성과 마두성의 2성을 축조하였다. 11년 가을 7월에 사자 10명을 나누어 파견하여 주주와 군주를 감찰하게 하였다. 공사에 힘쓰지 않거나 농사지을 들판을 크게 황폐하게 만든 자들은 관직을 깎아내리거나 파면시켰다. 2월에 고소부리군을 순행하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친히 위문하고 곡식을 내려주었다. 겨울 10월에 경도에 지진이 일어났다. 15년 봄 2월에 가야의 적이 마두성을 포위하였다. 아찬 기론을 보내 기병 1000여 명을 이끌고 공격하게 하여 물리쳤다. 가을 8월에 알천에서 군사들을 사열하였다. 9월에 가야인들이 남쪽 변경을 습격하였다. 가성주 장세를 보내 막게 하였으나 적에게 살해되고 말았다. 왕이 분노하여 용맹한 병사 5,000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서 적들을 패배시켰는데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18년 봄 정월에 병사를 일으켜 가야를 정벌하고자 하니 그 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 죄를 청함으로 그만두었다. 22년 봄 2월에 성을 쌓고 월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가을 7월에 왕이 월성으로 거처를 옮겼다. 23년 가을 8월에 음즙벌국과 실직곡국이 영토를 놓고 다투다가 왕에게 와서 결정해 줄 것을 청하였다. 왕이 어렵게 여겨 이르기를 금관국의 수로왕이 나이가 많아 지식이 많다라고 하며 불러서 물어보았다. 수로왕이 의견을 내어 다툼이 된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왕이 육부에 명하여 수로왕을 만나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 5부는 모두 이찬이 잔치의 주관자가 되었으나 오직 한기부만이 지위가 낮은 자를 주관자로 삼았다. 수로가 분노하여 자신의 노복인 탐하리에게 명하여 한기부의 주관자 보제를 죽이게 하고는 돌아가 버렸다. 노복 탐하리는 음즙벌국의 왕 타추간의 집에 도망가서 의지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그 노복을 붙잡게 하였는데 타추가 보내주지 않았다.
왕이 분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음즙벌국을 정벌하니 그 왕이 자신의 무리와 함께 스스로 항복하였다. 실직과 압독 두 나라 왕도 와서 항복하였다. 겨울 10월에 복사꽃과 오약꽃이 피었다. 25년 가을 7월에 실직이 반란을 일으키니 병사를 출동시켜 토벌하여 평정하고 남은 무리들을 남쪽 변경으로 옮겼다. 26년 봄 정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27년 봄 정월에 압독에 행차하여 가난하고 공궁한 자들을 구휼하였다. 가을 8월에 마두 성주에게 명을 내려 가야를 정벌하게 하였다. 29년 여름 5월에 홍수가 나서 백성들이 굶주렸다. 사자를 10개 방면으로 보내 창고를 열어 구제할 곡식을 나누어 주게 하였다. 병사를 보내어 비지국, 다벌국, 초팔국을 정벌하여 병합하였다. 30년 가을 7월에 누리가 들어 곡식을 해쳤다. 왕이 산천에 두루 제사를 지내면서 물리칠 수 있기를 기원하니 누리가 사라지고 풍년이 들었다. 32년 여름 4월에 성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5월부터 가을 7월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 33년 겨울 10월에 왕이 돌아가시니 사릉원 내에서 장례를 지냈다. 112년 10월 지마 이사금이 즉위하다. 지마 이사금이 왕이 되었다. 파사왕의 적자이며 어머니는 사성 부인이다. 왕비는 김씨인 엘의 부인인데 갈문왕 마제의 딸이다. 처음 파사왕이 유찬의 못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태자가 따라갔다. 사냥을 마친 후 한기부를 지나게 되었는데 이찬, 허루가 잔치를 베풀었다. 술이 어느 정도 돌자 허루의 처가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와서 춤을 추었다. 마제 이찬의 처도 역시 그 딸을 이끌고 나오니 태자가 보고서 기뻐하였다. 허루가 언짢아 하니 왕이 허루에게 말하기를 이곳의 지명이 대포인데 공이 여기에 많은 음식과 좋은 술을 차려놓고 연회를 베풀었으니 지위를 주다로 하여 이찬의 위에 주도록 하겠소 라고 하고 마제의 딸을 태자의 배필이 되게 하였다. 주다는 뒤에 각간이라고 불렀다. 2년 봄 2월에 시조묘에 친히 제사를 지냈다. 벼슬을 내려 창령을 이찬으로 삼아 정사에 참여하게 하였고 옥권을 파진찬으로 신권을 일갈찬으로 순선을 급찬으로 삼았다. 3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내빙하였다. 4년 봄 2월에 가야가 남쪽 변경을 노략질하였다. 가을 7월에 왕이 친히 가야를 정벌하였다.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황산하를 건너는데 가야인들이 군사를 숲풀 사이에 숨겨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왕이 깨닫지 못하고 곧장 나아가니 복병들이 나타나 여러 겹으로 에워쌌다. 왕이 군사들을 지휘하여 분연히 공격하고서 포위를 해치고 물러났다. 5년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 가야를 침략하게 하고 왕이 정병 10,000명을 거느리고 뒤따랐다. 가야가 성문을 걸어 잠그고 굳게 지켰다. 때마침 비가 오랫동안 내리니 군사를 물려 돌아왔다. 9년 봄 2월에 큰 별이 월성의 서쪽에 떨어졌는데 소리가 천둥소리와 같았다. 3월에 경도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10년 2월에 대증산성을 축조하였다. 여름 4월에 외인이 동쪽 변경을 침략하였다. 11년 여름 4월에 세찬 바람이 동쪽으로부터 불어와 나무를 부러뜨리고 기와를 날아가게 하였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쳤다. 경도의 사람들이 소문을 잘못 퍼뜨리기를 외병이 대규모로 온다 라고 하니 사람들이 다투어 산골짜기로 숨었다.
왕이 이찬, 익종 등에게 명하여 사람들을 타일러서 그치게 하였다. 가을 7월에 누리가 날아와 곡식을 해쳤다. 흉년이 들어 도둑이 많아졌다. 12년 봄 3월에 왜국과 강화하였다.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다. 5월에 금성의 동쪽 민가가 함몰하여 못이 되었는데 거기서 연꽃이 생겨났다. 14년 봄 정월에 말갈이 북쪽 경계에 대거 침입하여 관리와 백성을 죽이고 노략질하였다. 가을 7월에 또 대령의 목책을 습격하고 이하를 넘어왔다. 왕이 그를 백제에 보내 구원을 청하니 백제가 5장군을 보내 도와주었다. 적이 그 소식을 듣고서 물러갔다. 18년에 이찬 창영이 죽었다. 파진찬 옥권을 이찬으로 삼아 정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20년 여름 5월에 큰 비가 내려 민가가 떠내려가고 물에 잠겼다. 21년 봄 2월에 궁성의 남문에 불이 났다. 23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다. 가을 8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아들이 없었다. 134년 8월 일성 이사금이 즉위하다. 일성 이사금이 왕이 되었다. 유리왕의 맏아들이다. 왕비는 박씨인데 지소래왕의 딸이다. 9월에 크게 사면령을 내렸다. 4년 봄 2월에 말갈이 변경을 침입하여 장령의 5 목책을 불태웠다. 5년 겨울 10월에 북쪽으로 순행하여 태백산에 친히 제사를 지냈다. 6년 8월에 말갈이 장령을 습격하여 백성들을 붙잡아가고 노략질하였다. 겨울 10월에 다시 쳐들어왔는데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물러갔다. 7년 봄 2월에 장령의 목책을 세워 말갈을 방비하였다. 9년 가을 7월에 여러 신하를 불러 말갈을 정벌할 것을 의논하였다. 이찬, 웅선이 불가하다는 말을 올리니 그만두었다. 11년 봄 2월에 영을 내리기를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며 먹는 것은 백성이 하늘로 여기는 바이다. 여러 주와 군은 제방을 수리하고 완성하며 농사 지을 들판을 넓게 개척하라고 하였다. 또 영을 내려 민간에서 금은과 주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13년 겨울 10월에 압독이 반란을 일으키니 군사를 출동시켜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그 남은 무리를 남쪽 지방으로 옮겼다. 14년 가을 7월에 신료들에게 명하여 각자 지혜롭고 용기가 있는 장수가 될 만한 자를 천거하게 하였다. 15년에 박아도를 갈문왕에 봉하였다. 21년 봄 2월에 왕이 돌아가셨다.